네, 11월 2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7,000달러 중반까지 다시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37,000달러 초반 부분까지 살짝 후퇴를 하면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반등했을 때 그 딱 타이밍이 아르헨티나에서 이 밀레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랑 맞물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 친화적인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국가가 나온 상황. 반가운 소식이죠.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우 성향의 극도의 그런 성격 때문에 그 톱칼 들고 다니면서 유세하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의 역할은 중앙은행을 없애는 것이다. 중앙은행 폐쇄 공약을 지금 내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가 이제 미국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정치 세력의 등장, 암호화폐 프렌들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는 조금 인사이트를 주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라서 어쨌든 뭐 저쨌든 긍정적으로 시세에는 영향을 미쳤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38,000달러를 이번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파 지지를 받아줄 것이냐,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요다가 올린 건데, 왼쪽이 2021년 상황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1년 랠리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얼추 모양새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 한번 찍어주고 채널 하단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제 랠리를 한 것처럼 한번 찍어주고 상단 찍어주고 하단 리테스트를 받고 이제 나아간다. 반감기 랠리 이후에 이제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폭적이죠. 한 6만 달러 부분까지 나아가고, 그러고 나서 2만 5천 달러 부분까지 리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고점 돌파를 위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패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도 이거 보고 살짝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38,000달러 돌파 리테스트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뚫리긴 뚫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8,000달러 구간이 워낙 저항이 견고하다 보니까 지금도 잘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뭔가 돌파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번 세게 조정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38,000달러에서 4만 달러 초반까지 만약에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강력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이 차트를 보고도 한 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6만 달러 근처까지 나아가더라도 2만 5천 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분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증가했다라는 상황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통해서는 포착이 됐습니다. 이 주요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31,382개가 늘었대요. 그래서 235만 개가 지금 거래소로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숫자 자체가 2023년 5월 11일 이후 최대치고, 이에 따라서 거래소 유입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 가능성 물량이 늘었다라는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건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가능성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데스크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이 거래소 유입은 잠재적인 매도 압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FTX 사태 이후에 이 셀프 커스터디를 선호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거래소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유입량 증가는 거래소에 대한 신뢰 상승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물량인지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로 나와서 지금 확인이 된 거는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다. 뭐 이 정도. 그런데 또 이건 또 약간 결이 다른 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활성 공급량이 최근 1년 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빨간 게 이더리움이고 요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지금 크게 기울기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 공급량이라는 게 거래소를 비롯한 외부 주소로 이동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활성 공급량이 낮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래소로 나가는 비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은 장기 보유 심리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또 약간 결이 다른 데이터들 이 지금 온체인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염려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역시나 이 조정 가능성, 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지금 38,000달러까지 단기간에 올라가 주니까는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취지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지 설리반이라는 이 크립토 퀀트 기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하면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2주 전에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달러에서 3만 1,000달러까지 단기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틀은 기준이 되는 데이터만 차이가 있지, 지금 38,000달러 돌파 이후에 3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 가능성은 여러 분석가들이 기준점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내놓는 지금 전망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포인트는 조정 가능성, 이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닥터 프라핏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000달러가 주요 저항선이라서 여기까지 가면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켓메이커 마음이죠. 마켓메이커들, 그러니까 운전재 닫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그냥 조금 더 가기로 마음 먹어서 여길 뚫어버리면 44,000달러에서 48,00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는 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까지 가도 큰 폭의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38,000달러에서 42,000달러까지의 구간까지 가면 일단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를 뚫고 48,000달러 근처까지 가더라도 그땐 진짜 한번 온다. 이런 어떤 큰 그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이 사실 약간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모아가는 마지막 한두 번의 어떤 기회, 이런 걸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 방에 몰빵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도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약간 익절할 수 있는 거는 분할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준보다 한번 크게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오케이, 이제 반감기 몇 달 안 남았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있으니까 오케이 땡큐, 그냥 기대 박아놓고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그 수익의 어떤 범위를 그래도 개미 입장에서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그 대단하지 않은 전략이잖아요.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게 대단하지 않은 건데, 이 대단하지 않은데 기본이잖아요. 근데 기본이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101 클래스가 원래 제일 기본이라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방점을 찍으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도박하듯이 베팅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뭐가 한 방 오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 분석가들이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추 지금 구간 라인도 대충 비슷하죠. 대충 비슷하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라케시 오페드 이에드는 비트코인은 38,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35,000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지금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간 차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8,000달러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 4만 달러, 여기까지 이제 돌파 지지가 확인되면 48,0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35,000달러 아래로 빠지면 34,800달러에서 38,000달러 사이의 박스권, 그리고 나서 더 빠지면 3만 달러 초반까지도 후퇴 가능성, 뭐 이렇게 조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마이클 반데포페도 38,000달러가 지금 저항선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33,000달러에서 34,500달러 지지라인까지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면, 좀 더 후퇴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롱잡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거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36,000달러 아래로 살짝 또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100% 똑같진 않은데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34,000달러에서 38,000달러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1월부터 이제 5만 달러 목표로 하고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최악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25,000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 25,000달러는 지금 이 박스권이, 지금 현재 박스권이 34,000달러에서 38,000달러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25,000달러는 이전 박스권의 돌파 직전의 박스권의 하단 지지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여차하면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1월부터 5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더 죽느냐, 요 싸움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블룸버그의 암호화폐 담당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에너지 부국에서 몇 년 안에 비트코인 채굴 시설 구축에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가?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엘살바도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부탄, 직접 채굴하는 국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부국, 요 나라들이죠. 중동과 남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채굴 시설,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구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엘살바도르나 부탄 등 이런 나라들은 비트코인 채굴이 전략적 에너지 이니셔티브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들 국가들에서는 이미 대차 대조표에 BTC, 이 비트코인 보유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제 무방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말해서 반감기를 거치고 비트코인의 이 희소성, 희소 가치가 조금 더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비트코인을 에너지 이니셔티브라고 공언한 국가들,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 역할을 한다라고 공언한 국가들에서는 이 채굴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탄 같은 나라가 사실 이게 관광 수입으로 나라가 미래 비전을 찾기도 어렵고, 이게 돈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방향성 잘 잡았죠. 이 사이즈가 작은 국가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원을 확보를 하고 동시에 블록체인 혁신에도 동참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모습을 그려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의 크립토 허브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두 팔 벗고 나서고 있는 국가이고, 엘살바도르 얘기 다 했고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있고, 오만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 지금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더 큰 시대적인 변화 포인트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